네, 안녕하세요. 3월 디모아 웨비나 진행과 관련해서 간략히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소개를 해보고자 한다면, 이제 첫 번째 세션으로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안내와 최신 사례를 준법관리팀의 이소영 과장이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시간으로는 모델러 출시 3D 기능을 포함한 어도비 서브스턴스 3D 최신 업데이트 소개를 김기경 사원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웨비나 진행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는 이제 QR코드를 이제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조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설문조사를 완료하셔야 나중에 이 관련된 오늘 웨비나 자료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질문을 하신 분들은 이제 따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소정의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세션을 좀 진행할 예정인데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안내 및 최신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네. 이 공정거래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공정거래법의 법률의 체계를 좀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자면, 이제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률 체계는 총 12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서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률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드북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이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공정거래법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공정거래법은 이제 1970년대까지는 이제 원래 법의 명칭이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었고, 그 1970년대 말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주도적인 이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물가 안정만 이제 좀 초점을 맞춰주게 되었다면, 그 1970년대 말부터는 이제 자율경쟁 체제가 이제 시장에 도입이 되면서 그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법이 이 공정거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포함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법률이 변경이 되고, 이제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도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을 시키면서 법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시대에서는 보시면 그 법률에서 나타나는 걸 보시면 제1조 목적에서 다른 내용보다도 좀 파란 글씨를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기업의 결합, 그리고 기업의 공동 행위를 규제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법이 국민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집단이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 같은 경우도 규제를 하고, 하도급이나 대규모 유통업계 같은 경우도 규제 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공정거래법에서 주요 내용 중에 현대 사회에서 특히 규제되는 내용을 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크게 4가지로 제가 꼽아봤는데, 그 중에 4가지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그리고 부당 공동행위, 저걸 다른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담합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 결합의 규제, 그리고 대규모 기업 집단 규제 해서 총 4가지로 이제 보통 요즘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와 그 담합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벤더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금지 행위로 주로 손 뻗고 이제 저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늘 교육을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도 저 2가지와 관련돼서 처벌 내용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 공정거래법에서 시정조치라든가 벌칙에 관련된 사항은 거의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다만 좀 다른 게 있다면 과징금 부과 내용이 조금 더 달라요. 그래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게 되는 경우에 과징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수익이 있거나 영업 수익이 있는 경우는
영업수익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아니면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면 이제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징금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금액이거나 그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아니면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20억 이내 그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앞에는 이제 처벌 내용을 저희가 알아보고 이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다음으로 요즘에 이제 사례를 과거 사례와 다르게 좀 색다르게 찾아봤는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사례로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어요. 이거는 택시 호출의 알고리즘을 조작을 해서 가맹기사거나 가맹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이 택시를 배차를 했는 행위를 카카오 쪽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정명령과 더불어서 과징금 275억 원을 지금 부과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CJ 올리브영에 납품하는 업체가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올리브영이 이제 간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징금을 부과를 할 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얼마나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어떻게 처벌할지는 이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와 관련해서 과거 LTE 요금을 이제 결합 상품으로 무조건 상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도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사항이 의심이 돼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담합의 최근 사례를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덜란드 현지법인에서 그 시장 가격을 좀 다른 데보다 저렴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보다 높게 판매하는 행위를 해줄 것을 이제 소매점에 강요를 하거나 하는 행위가 적발이 돼서 지금 네덜란드의 소비자 시장 감독인 ACM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그걸 적발을 해내게 되고 그래서 550억의 지금 과징금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제 항소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패소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총 11개사 정도 되는데 그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이제 실시하게 돼서 지금 시정명령과 함께 9억 6천만 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는 아직 조사 중이긴 한데 은행 대출 금리와 관련돼 가지고 담합 사례가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조사가 착수 중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아직 조사 중이라 처벌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국민의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우리나라 법률에서 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냐 하면 지금 표에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총 10가지 행위가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이제 법률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이 부분이 벤더사 쪽에서도 특히 제일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좀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사례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일동제약 약국 갑질 사례인데 이 일동제약 쪽에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시판하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판매를 먼저 일동제약 쪽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판매가가 당연히 먼저 지정이 되고 그러겠죠. 근데 이 온라인 판매가보다도 약국 쪽에 일동제약이 이제 제공을 할 때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했었던 금액보다도 더 낮게 판매를 하지 말라고 제재를 가했던 내용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 내용은 시정명령 그리고 제품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 공정위 신고 사례가 있는데 그 보톡스와 관련된 의약약품 메디톡신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메디톡신을 보통 수입을 해가지고 유통하는 유통사가 있는데 그 유통사가 다른 데로 판매를 할 때 이제 자신들의 소정에 이제 이윤을 좀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본사에서 규제를 하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본사에서 이제 규제를 하는 바람에
그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신고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는 지금 이루어지게 됐고, 이 총 판매 금액의 매출액의 2% 이내 정도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리바게뜨 쪽에서는 이제 보통 기프티콘으로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게 되시면 이제 어떤 뭐 케이크라든가 그런 이제 기프티콘을 주로 많이 받으실 텐데, 그거를 이제 해당 점포에 가서 1년이 좀 지난 뒤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케이크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프티콘보다도 좀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금액은 내고 네가 구매를 해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점포마다 그런 업태의 행위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적발을 해냈고, 그래서 이제 파리바게뜨 본사에서는 고객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환불을 해주고 이제 그 점포에 시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처벌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정 조치나 벌칙 조항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그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과징금 부분에서요. 이제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행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5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어떤 사항보다도 좀 이게 좀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민사적 제재가 가해질 수가 있는데,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해당 업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해당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이제 당하게 되시거나 불공정 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발견하게 되실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를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거래 신고를 하실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민원 참여해서 이제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만약에 신고를 하실 때 보시면 이제 소관 부서가 어딘지 좀 이 기재를 해달라는 그런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공정거래 소관부, 내가 이제 불공정한 거래를 당했을 때 이 거래에 관련돼서 이 업무를 처리해줄 부서가 어딘지 확인해 보시려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URL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대로 들어가셔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정거래와 관련돼서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제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디모아 쪽에서도 불공정한 거래에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이제 파트너사 분들께서 좀 받게 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제 신고 처리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 홈페이지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가 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저희 준법관리팀에서 진행한 웨비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김기경 사원님이 최신 업데이트 관련된 어도비 관련된 사례를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도비 서브센스 3D 최신 업데이트 소개를 맡은 김기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모델러 출시 및 3D 캡처 기능 등 이제 최신의 서브센스 3D 제품군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전반적인 그 진행 사항은 먼저 이제 모델러 출시에 관한 내용을 먼저 다루고, 제품군들의 이제 각각 업데이트 내용과 마지막으로 그 업데이트 중에 가장 이번에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3D 캡처 기능을
보고 데모까지 마무리하시는 걸로 네,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3D 캡처 기능이 마지막에 있는 만큼 끝까지 웨비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서브센스 3D 제품군 전체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모델러가 작년 10월에 출시되면서 이제 서브센스 3D 에코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모델링 기능은 이제 서브센스 3D에서 없었던 만큼 이번에 모델러가 출시되면서 모델링까지 서브센스 3D 제품으로 전부 하실 수 있는 에코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델러에서 직접 조각하시고 만드신 모델링을 이제 가지고 와서 샘플러에서 만든 재질과 디자인에서 만든 자신만의 재질로 기본 에셋들을 만들어내고 이 에셋들을 페인터로 가지고 가셔서 3D 텍스처링을 진행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스테이저 앱에서 해당 그 만들어낸 에셋들과 환경, 재료 조명들을 조합하여 렌더링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서브센스 3D 제품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그 서브센스 3D 이런 그 작업에 필요한 기타 에셋들 역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과정들을 서브센스 3D로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장 그 맥스에서도 크게 다뤘던 모델러 출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일단 그 모델러 소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10월에 어도비 맥스에서 진행된 어도비 모델링 관련된 사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모델들이 전부 모델러, 서브센스 3D 모델러로 제작된 에셋입니다. 그 에셋을 페인터가 스테이저로 렌더링하여 뽑아낸 장면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러는 데스크탑 VR 모드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D 모델링 및 스컬프팅 앱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반은 VR 모드에서 제작하게끔 만들어져 있고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거를 데스크탑으로 넘어가서 작업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VR 기능을 사용하다 보니 가장 이제 강점인 부분은 이제 그 모델러 VR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실제로 그 차를 가지고 점토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그 조각을 하는 것처럼 되게 직관적으로 3D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특히 입문하시는데 뭐 여타 다른 개념 필요 없이 VR 기계로 이제 놀듯이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모델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입문자가 사용하기에도 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방금 보셨던 작품들과 같이 아주 디테일하고 이제 고퀄리티의 작품들 역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모델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러에 대해서 이제 작년 10월 달에 출시가 되고 1.1 버전 업데이트가 작년 12월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업데이트 내용으로는 크게 이제 어레이 복사, 분할불, 뭐 향상된 내부내기 대화 상자 등이 있는데요.
그럼 어레이 복사나 분할 불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링 작업하시는 데 있어 그 뭐 반복 작업이나 똑같은 개체들을 복사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단축하여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그 내보내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유딤을 지원한다는 부분입니다. 유딤 지원 내보내기 창에서 유딤 지원 창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 해당 부분을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UV 타일을 생성해서 내보내기 하셔서 저희가 서브스텐스 페인터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는데 조금 더 그 빠른 작업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특히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개선 및 수정 사항들이 있고요. 지금 일단 모델러가 또 추가로 예정된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상된 데시메이션 인데요. 데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로 이렇게 모델링 작업하는 것들이 폴리곤들이 이제 생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이제 퀄리티는 유지하고 생성된 면들을 이제 줄임으로써 그 용량이나 어떤 무게감을 줄이는 기능을 데시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향상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라이트닝, 조명이 이제 저희가 모델링 하면서도 그 조명을 바꿔가면서 어떤 부분이 좀 조각이 되어 있나 부분의 디테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CAD 지원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CAD에서 만드신 그 모델링한 제품을 모델링한 파일을 이제 모델러로 가지고 오시면 또 이제 CAD에서 만들어진 게 점토 모양으로 보여지게 되실 거고요. 그 점토 모양을 또 세부적으로 또다시 변환하여 다시 CAD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지금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델링 작업에 있어 대부분의 그 컴퓨터의 성능이 CPU를 이제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GPU를 사용하는 GPU 조각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지금 실제로 모델러로 그 모델링 작업을 한 그 아티스트들 디자인 제품 아트웍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렌더링을 한 걸 보시면은 실제 그 특히 아래 보시면 자동차 이 모델링을 보시면은 실제로 그 저희가 자동차 부품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까지 3D 모델러에서 이제 구현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샘플러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샘플러는 그 기존에 알고 계시던 것과 같이 그 어떤 제가 이미지나 에셋들을 그 실제 밖에 있는 이미지 에셋들을 가지고 와서 그 3D 텍스처링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하는 기능들을 주로 다뤘었는데요. 그 기능들 중에 유일하게 빠져 있던 것이 바로 저희가 3D 실제 개체 모델을 이제 디지털 에셋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3D 캡처 기능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을 이제 새로운 사진 측량 워크플로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디테일하게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저희가 마지막에 영상과 함께 보여드릴 거고요. 말씀대로 보면 저희가 사진 찍은 부분을 3D 모델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자동으로 피사체 마스킹을 하고 통합으로 데시메이션 및 베이킹까지 이루어져서 한꺼번에 모델링과 텍스처까지 구현하게 되는 부분을 이제 샘플러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한 이 부분은 이제 윈도우와 맥 버전에서도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맥에서도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샘플러 제품들에 대한 에셋들이 정말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보시면은 이 전부 다 샘플러를 통해서 재질 작업을 한 것들을 이제 입힌 작품들입니다. 특히 이런 그 나무나 이런 금속 표현들이 굉장히 이게 사실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작품들이 이제 서브스 3D 커뮤니티에 가시면은 더 다양한 작품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이제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그 3D 그 텍스처 PBR 그 재료 머티리얼을 만드는 아주 고급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된 부분이 많습니다. 스플링 그래프의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그 스플링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이너 자체가 이제 노드들을 연결하여 에셋을 만드는 작업들인데 그 작업들에 있어서 노드를 연결하고 해제하는 그 과정에 그 그래프에 출력되지 않은 일부 노드가 있었던 게 이제 최종 결과에 미치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의 이제 버그 픽스들이 있었는데 이런 클린 그래프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그 그래프 보기 등을 통해 로드가 적용되는 부분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 수식을 매개 변수로 입력하는 것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 특정 에셋의 어떤 강도나 이제 파라미터들에 직접 이제 사용자가 계산을 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계산을 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런 그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뭐 사칙 연산 같은 수식들을 입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도 뭐 모든 잔여 선택이나 무작위 시드 버튼, 뭐 슬라이드 범위 재설정 등의 이제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페인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월 달에 되게 큰 업데이트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크게 세 가지, 새로운 베이킹 모드와 USD 지원, 그리고 물리적 크기 개선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그 다음과 같이 베이킹 모드, 새로운 베이킹 모드가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의 베이킹 모드는 저희가 그 페인터에서 불러온 그 에셋에 대해서 저희가 베이킹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페인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개체 베이킹을 진행하고 저희는 최종 결과물만 볼 수 있는 게 기존의 베이킹 모드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 새로운 베이킹 모드에 있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베이킹 과정 전반적으로 확인을 직접 하실 수가 있고 어떤 맵과 개체별로 베이킹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이제 오른쪽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화면은 이제 회전 역시 가능해서 이 부분이 베이킹이 어떤 부분이 안 되거나 어디가 미싱이 돼 있고 저희 원하는 부분이 뭐 잘 돼 있지 않은 부분을 실제로 디버그 하면서까지 베이킹할 수 있는 창이 이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이지 및 하이폴리 및 놓친 광선을 직접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이음새 및 하드 엣지 디버그를 할 수 있게끔 직접 이 베이킹 그 과정에서 전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 일치 체커 같은 부분에는 실제로 저희가 이런 UV 맵들을 가지고 와서 베이킹을 할 때 그 가져오는 UV 맵들에 대해서 그 개체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이름을 체킹을 해둔다면 베이킹 할 때 그 이름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떤 메쉬가 잘못되었는지 즉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저희가 베이킹 하거나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거나 뭐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메쉬인지 체크를 할 때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이제 그 디자이너 하여금 그 수정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수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수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완벽한 USD 지원입니다. 이제 USD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VFX 애니메이션 업계에 스튜디오에서 쓸 수 있는 그 파일 포맷인데요. 이게 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가장 기다려왔던 기능이라고 합니다. USD 파일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가져오고 세분화하여서 내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USD 파일을 실제로 다 불러오기 전에도 세분화를 해서 원본 레이어나 이런 걸 확인을 해서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이제 로컬에서 일치하는 페인터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세분화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이 페인터가 잡아주고 작업할 프레임을 선택해서 가지고 오는 기능들을 이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물리적 크기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물리적 크기 개선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자전 플랫폼을 가지고 오실 때 그 이 에셋이 실제 블록이 뭐 1m짜리라면 그 1m짜리를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1m로 가지고 오고 싶다. 실제로 그 1m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실제 사이즈로 그 크기대로 조정 가능하게끔 불러오는 기능들이 이제 개선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채우기 레이어 등 기본 동작으로 물리적 크기로 설정하셔서 모든 작업을 다시 물리적 크기로 내보내실 추가 작업이 필요 없게끔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이저 이제 변화 부분입니다. 스테이저 역시 2.0 버전으로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이제 추가된 건 이제 턴테이블 그 턴테이블 사용할 수 있는 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스테이저 내부에서 렌더링 하시기 전에 턴테이블 기능을 사용하시면 해당 화면에서 물체가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희가 따로 어떤 애니메이션 모션이나 핀을 설정하지 않아도 해당 물체가 그 해당 화면에서 계속 회전을 해서 그 회전할 때마다 그 빛 값들이 반사되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캐드 가져오기 기능이 또 추가되었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그 엔터프라이즈 기능에만 있었던 부분을 이제 비즈니스 부분으로 가지고 돼서 일반 그냥
네임드 사용하시는 분들도 캐드 가져오기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USD 지원, 위에 페인트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실시간 렌더링 출력들이 올해 이제 지난달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3D 에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이거 처음으로 서브스텐스 리뷰할 때만 해도 작년에 뭐 8,000개 에셋이라고 했었던데 벌써 18,000개 에셋이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2주마다 새로운 에셋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뭐 PBR 재질은 물론이고 뭐 최근에 이제 모델러가 생김으로써 모델 에셋 부분도 지금 되게 많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조명 환경들도 많은 부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린 2주마다 에셋 추가돼서 이 에셋 추가 속도가 굉장히 뭐 올해 말이면은 25,000개 정도가 넘는 것도 뭐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로 그 3D 캡처 기능 아까 샘플에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확인하고 이제 내가 데모한 화면까지만 이제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 일단 그 소리는 없는 영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제가 그 3D 모델과 텍스처를 입히고 싶은 그런 개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 찍은 사진들을 이제 샘플러에서 3D 개체 만들기를 통해서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드래그를 해서 불러오면 그 AI 기능이 자동으로 이 사진들을 쭉 정렬을 나열을 해서 임포트를 하시면은 아니면 추가로 자기가 원하는 사진들을 추가로 해서 회전하여 찍은 개체를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제 가져오기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AI가 자동으로 이 모델링 과정을 작업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사진들을 확인하시고 지금 이렇게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지금 이 화면은 AI가 돌아가는 화면이고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개체가 어떤 각도에서 어떤 카메라로 찍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AI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이제 개체다. 그래서 저 보시면 개체가 점으로 찍혀 있죠. 그 부분들이 전부 이제 인식이 되어서 지금 텍스처링 및 모델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이렇게 3D 객체 자동으로 그 사진 찍히지 않은 외부들은 이제 투명화가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모델링과 텍스처링까지 사진 찍는 것만으로 지금 완벽하게 된 화면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렌더링해서 이제 내보낸 이미지 사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영상으로 진행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직접 한번 이제 테스트한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 키우고 있는 저희 애완 식물입니다. 반려식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그 화면처럼 저는 이렇게 각도를 해당 사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도를 따라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연하게 그 사진을 찍으실 때 여러 각도에서 많은 사진 에셋을 찍으시면은 좀 더 디테일한 에셋의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고 찍으실 때는 이제 이 기술 자체가 빛값을 이제 최대한 낮춰서 찍으시는 게 좋다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사용하실 때 거기 이미 가이드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로 제가 아까 그 영상에 똑같은 과정을 한 샘플러 화면이 해당 화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일단 실제로 메쉬까지 이제 만들어져서 메쉬 트랜스폼까지 이루어진 장면이고요. 채널을 스위칭해서 머티리얼로 뽑아내는 것까지 제가 지금 이 샘플러에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아서 조금 어색한 화면이긴 한데 지금 그래도 거의 원본과 비슷한 모델링과 텍스처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익스포트를 이제 저는 미리 해놨고요. 이 오브젝트나 텍스처를 전부 다 내보내게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그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스테이저에 바로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스테이저에서 이렇게 개체를 가지고 오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가장 또 이제 중요한 건 추가 텍스처링 하신다면 이렇게 페인터로 가지고 오시면은 이 위를
보시면 이렇게 저는 그 모델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위에 아까 제가 만들었던 메쉬를 입힌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문 입힌 걸 뭐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스마트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여기에 그 더티 값을 조절을 하신다면 원하는 방향의 문이 어디까지 쌓이게 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 에셋보다는 제가 좀 테스트한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거는 이 용암. 이 용암 표현하는 스마트 에셋인데 이 부분을 제가 실제로는 뭐 이런 레벨이고요. 이거를 제가 레벨해서 제 선인장이 용암에 타고 있는 거죠. 재질을 표현하는 것까지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3D 캡처 기능이 생각보다 엄청 높은 퀄리티로 지금 재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웨비나ר 때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 Q&A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뭐 답변해드리고 이제 뭐 추후에 질문 주시는 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웨비나 끝에 저희가 설문조사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설문조사 QR코드가 올라가시면은 그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셔야지만 오늘 진행하신 웨비나 자료를 보실 수도 있고 참여하신 분들을 따라서 따로 주시는 게 있으니까 꼭 그 설문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웨비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